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 이내의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생리대 독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해성 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연구 진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출산 후 탈모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요. 임신 중 에스트로겐 등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했다가 출산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영양, 수면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증상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도 탈모가 계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후 1년 이내에 회복된다고 하니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오늘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지난 8월 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이번 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 이내의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첫 석 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급여의 40%가 적용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생리대 독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해성 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 생식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건데요. 생식기 건강의 중요성과 유해물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관습이 남아있는 탓에 여성의 생식기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심도 소홀한 편입니다. 자궁과 난소를 비롯한 생식기는 출산과 직결되는 만큼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생리대 독성 논란에 여성들이 분노하는 까닭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생리대 규제는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관련 규정밖에 없는데 문제는 생리대에 인조섬유, 향료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 유해물질 흡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질은 다른 기관에 비해 흡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해물질이 들어오면 질환의 정상 세균층이 손상됩니다. 질환의 염증 발생과 분비물 분비가 잦아지며 질염이 자궁 경부와 자궁 내막, 나팔관을 거쳐 골반염,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난임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 아니면 몸에 유해가 될 수 있는 물질들 아니면 질의 안에 있는 정상 세균총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가해지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인한 자극을 간단히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속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생식기 건강으로 생리대를 비롯해 질세정제 등 여성용품에 대한 연구와 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 동물약품 취급업소는 닭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 피프로닐을 산란계 농장 4곳에 판매했습니다. 이 중 2곳에서 기준치의 3배에서 5배나 되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피프로닐은 인체에 과다 노출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닭에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서 이 농약을 암암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드기가 엄청 많다고. 그 AI 이상으로 농가에서는 피해가 많은 거거든. 동물약품 도매상 쪽에서 구입을 하지.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이 전부검사에서 속속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미생물 발효 사료만을 먹인다는 친환경 인증 농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냥 전혀 쓴 적이 없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경기도 포천시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농장에 불법으로 공급한 동물약품 공급상을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지급 주치에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죠. 하게 되면은 그따 조치해야죠. 일부 농장주들의 양심을 저버린 금지 살충제 사용으로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앞 교차로에 동시 보행 신호를 시행합니다. 교차로의 모든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동시에 켜지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등굣길 차 조심하라는 어머니들 걱정 한시름 덜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차로에는 일제히 빨간불이, 모든 횡단보도의 신호등에는 초록불이 동시에 켜지자 차들은 멈춰서고 보행자들만 길을 건넙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하는 동시 보행 신호입니다. 이 신호 체계에서는 건널 시간도 종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무단 횡단 감소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우회전에 지나는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잦은데 동시 보행 신호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 감소가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어느 방향으로 건너야 빠를지를 고민하던 학생들도 일단 호응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신호등이 전부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차들도 전부 한꺼번에 멈출 수 있어서 학교 다닐 때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본격 개학철인 이번 달부터는 서울 시내 82곳 교차로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72만 명,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 환자는 10명 중 1명꼴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비율이 낮아 2015년 기준 환자 1명을 돌보는데 연간 약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의료비 부담도 인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춰드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의 90%를 부담해주기로 했고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탓에 병세가 심해진 치매 환자들은 신청 후 5년 동안 환자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희귀난치병이 아닌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회복기 재활만 전담하는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뇌졸중, 척수 손상 등을 앓다 재활에 들어간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햄버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부모는 검찰에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문제의 햄버거가 판매된 날에 식품안전 체크리스트에는 이상이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고
주치의에게 받은 의료 기록 검토에 나섰지만 강제 수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에 앞서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의 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아동 5명 중 명확한 진단을 받은 아동은 2명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당시 패티를 그대로 재현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로 비슷한 이유로 당시 수사 준비에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료기록 분석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필요해 피해 사실과 혐의를 밝히는 데 못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부천시가 주최하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공동 주관하는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이 개최됐습니다. 부천시는 스웨덴 사진작가 요한 베브만이 스웨덴 아빠의 일상생활을 찍은 사진 25점과 부천시 공무원 아빠들의 사진 10점을 전시했습니다. 부천시는 아빠가 같이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많이 힘이 든다. 여성들이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우리 남성들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주는 육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그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또한 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 자녀와 아빠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웨덴 사진작가 요한 베브만은 육아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싶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성평등 사회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고 더 많은 남성들이 아빠와 배우자 역할에 대해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물 알고 마셔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제2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금래입니다. 이렇게 육아방송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197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은 여성의 활동에 있어 기업 문화나 사회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차별도 없고 결혼했다고 노골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회사도 없고 본인만 열심히 잘하면 임원도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기회가 여성에게도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것은 자녀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30대 초반에 뚝 떨어지는 후진국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임신과 출산 후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울고 매달릴 때 열이 펄펄 나고 아픈 애를 떼어놓고 나올 때는 가슴이 미어지고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을 치르면 남는 것도 없는데 아이를 울려가며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옳은지 회의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소원이 엄마 회사 뚝 끊는 것이라던 아이는 자라면서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은 나이가 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세일센터를 운영하며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자리일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력면이나 경제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잘 견뎌내기를 권합니다.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많은 여성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도 유능하고 아까운 여성들이 육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기업에서의 가족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껏 직업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등 무언가 자신의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여성 평균 수명이 82세를 넘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 부모의 곁을 떠나 자신만의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80년 넘는 인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면 자식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의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세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엄마는 자신의 일을 가진 엄마, 자신의 삶을 가꾸는 엄마, 아이와 같이 커가는 엄마가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제증은 수유가 끝나기 전에 아이들이 2-3시간 간격으로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보채는 거 이외에 자다가 오는 것은 모두 야제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돌 이전의 애들이 30분 1시간 간격으로 자다가 보챈다든지 돌이 지나갔는데도 아이들이 하룻밤에 한두 번 이상은 자다가 온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모두 야제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제증의 발생 시간대와 원인은 무엇인가요? 잠들고 2-3시간 이내에 자다 깨서 오는 아이들은 앞에 설명드린 머리 쪽이나 가슴 쪽으로 열이 올라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럴 때 증상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울고 부모님이 안아주려고 해도 밀어내면서 악쓰고 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5시, 6시쯤 자다 깨서 우는 아이들은 주로 배가 차고 소화흡수가 잘 안 돼서 우는 아이들이 비율로는 많은 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웅크리면서 울고 안아주면 안기는 편이고 칭얼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분류 방법인데 아이들이 꼭 책에 나온 대로 자다가 울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경우도 많고요. 잠들고 바로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한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제층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배가 차고 소화흡수가 안 돼서 자다 깨서 오는 아이들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해서 잠을 깊이 잘 자게 해드리는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머리 쪽으로 열이 뜨고 가슴 쪽으로도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자다가 오는 아이들은 머리를 시원하게,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처방을 해드려서 잠을 깊이 잘 자게 해드립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반드시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